네, 바로 이어서 48강 카르스트 지형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약간 낯선 이름을 갖고 있는 지형인데, 이미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카르스트, 이렇게 씁니다. 석회암을 기반으로 한 그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요 지형이죠. 석회암이 물과 만나면서 생기는 다양한 지형,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 지역에서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 그러니까 물에 녹거나 침전되면서 생긴대요. 물에 녹는 걸 용식, 녹은 것들이 다시 뱉어내지면 침전이에요. 여기 이제 녹는 거, 녹았다가 다시 밖으로 튀어나온 거, 요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용식과 침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반응에 의해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한국지리 배웠던 친구들과 세계지리만 듣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날 텐데, 자, 용식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땅에 있는 돌이 물에 녹는 거잖아요. 돌이 물에 녹아서 땅이 움푹 패여요. 이게 다 땅 패이는 현상이거든요. 땅이 패이면서 만들어지는 거, 그죠? 땅이 패인다. 푹 꺼진다. 그래서 이걸 와지라고 불러요. 푹 꺼지는 땅. 요거 돌리네 우발라 또는 우발레라고 하고 폴리에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석회동굴. 이거는 지하수에 의해 땅이 이제 녹아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 탑카르스트는 아마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도 처음 볼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카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석회암이 물에 녹으면서 생긴 다양한 지형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거꾸로 물에 너무 많은 석회암이 녹아 있다가 차갑게 식어버리면 녹았던 석회암 성분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물에서 다시 튀어나와서 생기는 거 석회화 단구, 요것도 세계지리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석회동굴 내부에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도 요거는 이제 한국지리에서도 배웠습니다. 요거는 석회동굴 안에 있는 지형들이죠. 자, 그러면 이 지형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석회암층이 깊고 넓으며 강수량이 풍부한 수변기후 지역에서 이런 게 발달한다. 우리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카르스트 지형은 비교적 강수량이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석회암이 녹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풍화가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온, 온도도 좀 높으면 좋죠. 뭐 아주 낮아도 되긴 하지만 아주 낮으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표면을 구성하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움푹 패인 와지 돌리네. 이 돌리네가요, 여러 개가 합쳐졌고 커지면은 우발레나 폴리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돌리네가 커지면 우발레, 우발레가 더 커지면 폴리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에 보니까 지하수가 또 석회암을 녹여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데, 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 다음에 유심히 보니 이 다시 물에 녹았던 석회암 성분이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종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고드름 모양으로 달린 거 종류서. 그다음에 땅에서 자라는 거 석순, 두 개가 만나면 석주.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요건 다 침전에 의해 생긴 지형이고요. 자, 그다음에 바닷가나 아니면 넓은 이제 지역에 걸쳐서 석회암이 막 녹아내려 가지고 빗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마치 탑 모양으로 이제 땅이 다 녹아내린 무슨 녹는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콘 아이스크림인데 녹는 모양 있죠? 그렇게 땅이 막 녹아내려서 봉우리만 이렇게 뾰족뾰족 남았어요. 보통은 바닷가나 강가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물 위로 빼쭉빼쭉은 아니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솟은 탑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탑카르스트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탑은 정말로 그 우리말 탑이에요. 영어로 타워의 그 탑입니다. 그래서 탑카르스트가 이렇게 생겨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못 썼네요. 자, 요게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요 카르스트 지형의 이름이 원래 카르스트잖아요. 요게 동유럽에 있는 슬로베니아라는 지역에서 유래했대요. 슬로베니아는 동유럽에 있어요. 이 동유럽 지역에 있는 요 지역에서 이 크라스라는 지방에서 발달한 지형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 동유럽 쪽에 있는 나라 거기 크라스 지역에서 많이 관찰돼서 처음에 요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돌리네 얘기했죠. 돌리네에서 중요한 표현 와지, 그죠? 움푹 패인 땅. 이거 돌리네가 여러 개 합치면 우발라 혹은 우발레가 형성된다. 요거 같은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써 있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푹푹 패였죠. 막 엄청나게 패인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네요, 이건. 자, 그 다음에 탑카르스트, 석회암이 전리를 따라 용식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침식의 강한 부분, 물에 녹지 않은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녹아내려요.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석회암 때문에 석회암의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석회암을 싹 녹여가지고 마치 강가나 바닷가에 이렇게 녹아내린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이렇게 탑이 솟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중국의 꾸이린과 베트남의 할롱베이인데요. 이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엄청 잘 나옵니다. 탑카르스트 진짜 자주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석회암에 녹아내린 땅의 모습이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서 이렇게 남아 있고요. 할롱베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봉우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빗물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녹아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카르스트 형성 과정 설명 다 들었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빗물에 의해서 녹은 거구나 하는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회동굴인데요. 자, 빗물이나 지하수 때문에 지하의 공간에 있는 석회암이 녹아서 동굴이 만들어졌고 이 동굴 내부에서는 다시 침전이 일어나면서 종유석, 떨어진 거, 석순, 올라온 거, 만난 거, 석주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슬로베니아 라는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 포스토이나 동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석회 동굴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규모가 훨씬 크다 그러죠. 열차 타고 막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포스토이나 동굴 한번 구경을 보시면 좋겠고요. 비슷한 대로 그죠? 아름답죠? 여기는 바닷가인가 봐요. 그죠? 툴룸이라고 하는 동굴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종유석, 석순, 석주 관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석회와 당구도 한국 지리엔 없고 세계 지리에서만 나오고 여긴 이름 알아두세요. 튀르키예에 있고요. 파무칼레라는 곳입니다. 뒤에서 사진으로 보겠지만 이 파무칼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유명 관광지예요. 요거 엄청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석회암 지역에서 물에 녹아있던 탄산가스이 침전하여 계단 형태로 접하는 지형. 이렇게 계단 형태의 지형 위로 석회암 코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석회암 코팅이 이렇게 되면서 계단 모양의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석회암이 순수한 석회암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지표면이 흰색 계단으로 쫙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이고 또 이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뭐 온천 비슷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석회암 성분이 많이 포함된 물이 침전되면서 이 지역 일대를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덮었어요. 파묵칼레 되게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남은 흙을 보면 석회암은 싹 녹아 없어지고 철과 같은 그런 성분만 남아서 붉은색 땅이 만들어져요. 이 붉은색 땅을 테라로사라고 합니다. 붉은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카르스트 지형의 흙은 붉은색이구나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렌 혹은 라피에라고 부르는 거 여기 보시면 석회암이 지표에 따라 노출되어 그 틈을 따라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냥 땅에 이렇게 빼쭉빼쭉한 모양으로 뭔가 어떤 지층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석회암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석회암이었는데 이 석회암이 빗물이나 여러 가지 물에 의해서 녹아내리면서 빼쭉빼쭉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빼쭉빼쭉하게 남았다. 이런 거고요. 한번 보시면 자 테라로사 토양 빨간색이죠. 굉장히 붉고 강렬한 붉은색의 토양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카렌 요거 마다가스카르에서 볼 수 있는 그랑칭기라는데 요거 이름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을 대표하는 거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 카렌 요 지형 거기서 빼쭉빼쭉 남았죠. 이렇게 돌이 남은 거 석회암이 이제 녹고 남은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일대의 주민 생활을 살펴보시면 테라로사 토양은 역시나 포도 재배, 이 지중해 연안이 포도 수목 농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화산재 토양에서도 포도, 테라로사 토양에서도 포도 이런 얘기 하고요. 시멘트 공업 얘기 잘 알고 있죠. 한국지리에서도 계속 나오죠.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암입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열이나 압력에 의해 변성되면 대리석이라고 하는 돌이 되는데 이게 고급 건축 자재라고 해요. 그래서 고급 건축 자재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관광 산업 아까 포스토이나 동굴이나 파묵칼레 이런 데 봤죠. 이런 데 관광 산업이 발달한다 하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카르스트 지형 설명 10분이면은 다 되네요. 어렵지 않고 우리 한국지리 때 이미 배웠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9강 해안 지형 마무리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